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미국 해치펀드들의 2025년 1분기 매매 내역이 공개가 돼서 제가 긴급으로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참고로 제가 지난 분기 때도 2월 15일에 2024년 4분기 포트폴리오를 공유해 드리면서 이 큰손들은 어떤 시각으로 또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종목을 좋게 보는지 그런 자료들을 올려드렸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2025년 1분기 올해 경기 둔화 라던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시각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투자 인사이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긴급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2024년 4분기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이제 2025년 1분기가 지나고 2025년 2분기가 됐으니까 어떤 투자 결과, 장기 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매매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신 화면이 2025년 1분기, 오늘 제가 올려드린 포스팅이고, 이 자료는 제가 2월 15일에 올려드린 2024년 4분기 포트폴리오입니다. 워렌 버핏부터 한번 보면, 워렌 버핏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헤지펀드들보다는 매매 내역이 되게 미비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았고, 매수 탑5 종목을 보면 지난 분기랑 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두 종목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난 분기에 매수한 종목들을 조금 물량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도한 종목들은 좀 금융, 핀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매수한 종목들은 지난 분기 때 다 매수했던 종목들이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포트폴리오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탑3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비하게 사고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어떤 종목들을 매도했는지를 봤더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누홀딩스라고 이제 핀테크 기업인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낸셜 섹터의 기업입니다. 미국의 대형 신용카드 및 소비자 금융 전문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미뤄지고 여러 가지 금융주들이 좀 더 불리한 어떤 경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방어적인 좀 스탠스이신 것 같고,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선호한 것 같습니다. 배당주 같은 것들, 코카콜라 같은 거는 유명하죠. 한 50년 이상 들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레이달리오가 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지난 분기랑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분기, 그러니까 2024년 4분기에는 2025년을 대비한 포트폴리오겠죠. 그때는 S&P 500, 엠로빈, 그 다음에 AT&T, 약간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강했다면, 2분기를 한번 보면요, S&P 500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또 비중을 줄인 종목들을 보면 구글, 엔비디아, 엠로빈, 메타 같은 AI 인프라,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늘린 기업 제가 밑에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비중을 늘린 종목들은 아무래도 올해 가장 또 수익률이 좋은 자산 중에 하나였죠. 금. 2025년 1분기에 GLD ETF의 매수를 좀 늘리셨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을 비중을 늘렸습니다.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기업의 비중을 늘렸어요. 아무래도 지난 분기까지는 2025년에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본 것 같고, 2024년 말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 등이 생기면서 약간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에 좀 변화가 생긴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싶은 기업들은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부킹홀딩스는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많이 이용해 보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전 세계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이죠. 그리고 팔로알토라는 기업도 사이버 보아 솔루션, 그러니까 2024년에는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SMCI 이런 인프라 기업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AI 인프라,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들보다는 좀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아무래도 이 AI 인프라가 구축되면 AI 인프라 위에서 클라우드 서버라던가 그런 인프라 위에서 이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들, 그런 기업들이
AI 인프라 다음으로 또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뭐 중국, 금, 여행, 보안, 다변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을 그래도 좀 줄였다라는 게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켄 밀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엔비디아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낸 걸로 유명한 분이죠. 대략 한 600% 이상 수익을 내고, 이제 엔비디아 다음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갈아탔는지가 관심사였는데, 뭐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도 그렇지만 아주 큰 수익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2024년 4분기 포트폴리오였었는데,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업들 중에서 티커가 TEVA, 테바 파마슈티컬스 같은 기업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 분기 거를 보니까, 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소폭 비중을 좀 축소시켰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띌 만한 기업이 도큐사인, 그 다음에 TSMC 같은 기업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테바 같은 기업도 비중을 좀 늘리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기업들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 드린다고 했는데, 도큐사인 같은 기업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쪽도 AI 소프트웨어라고 굳이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2024년까지는 AI라는 키워드 안에서 인프라에 계속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2025년 이후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그 중에 또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드라켄 밀러는 도큐사인을 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미래 성장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티커가 INSM, 이것도 이제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미국의 바이오 테크 기업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 1년 전쯤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주가 흐름 자체는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에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주로 이제 폐 질환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폐에 피가 잘 안 통해서 뭐 숨쉬기 힘든 병이라든가 뭐 염증이 자주 생겨서 뭐 기침이 멈추지 않는 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폐렴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좀 희귀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렙타 테라피틱스랑 또 비슷한 계열인데, 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걷기 힘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이 유전성 이 병 치료제, 그것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렙타 테라피틱스는 이미 상용화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임상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비중을 높인 종목 도큐사인 한번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제가 지난 분기에서도 이렇게 큰 손들이 담은 종목을 가지고 제가 좀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어떤 종목이 좀 더 괜찮을지를 한번 분석해 드리는 컬럼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노란색으로 형광펜 색칠한 기업들 중에서 한번 좀 더 괜찮은 기업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켄 밀러가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AI 테마의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인프라 종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같이 골고루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매도한 종목들은 좀 경기 순환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 경기가 둔화되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비중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학자금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업 SLM이라는 기업도 비중을 축소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클 벌인데,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더라고요. 자, 이분이 좀 재밌어요. 이분은 포트폴리오를 볼 때마다 아주 깔끔합니다. 다른 분들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분기별로 보시면 새로 샀다가 모두 다 팔고, 이렇게 정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죠. 다른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서 비중을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패턴인데, 마이클 버리는 아주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뭐가 궁금했냐면, 여기가 지난 분기인데, 지난 분기에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났을까 안 났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종목만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에스티로더 그룹인데, 이거를 클릭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올려드린 자료 보시면 매수 평단가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81불, 여기가 매수 평단가입니다. 81.5불인데 SD로도
지금 현재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1불이 매수 평단가인데 지난 4분기였잖아요. 지난 4분기에 81불이면 여기 어디서 산 것 같네요. 87불에서 요 어디에서. 예, 그런데 지금 자, 63불이니까 에스티로더는 투자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4분기에 산 종목 판더더 한번 보겠습니다. PDD 티커가. 자, PDD 어떨까요? 자, 판더더 평단가가 113불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113.32불인데 현재 가격이 117불 정도 되니까 매도 단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재미는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현재 주가가 117불이고 예,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더 많이 하락했었지만 1분기에 매매를 했을 테니까 예, 한 120불 정도에 팔았다고 해도 매수 단가에 비해서는 별로 재미는 못 봤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은 HCA라는 아마 이게 보험 쪽 기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종목도 매수 평단가가 361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 385불. 최근에 상승하긴 했지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HCA를 1분기에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면은 이 3월까지니까 대략 이 정도 가격대니까요. 316불에 매수해서 이 사이에 매도한 거면 그렇게 재미는 또 못 봤을 것 같습니다. 311불이었을 때도 있고 더 낮았을 때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 매수한 종목을 보면 레이달리오와 완전히 반대되는 좀 관점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 풋옵션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 매수했냐? 엔비디아 풋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분기에 하락해야지 마이클 버리는 돈을 버는 거죠. 분기별로 사고팔고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알리바바, 세 번째 판더더, 그 다음에 징동닷컴. 모두 중국 기업들의 하락에 베팅했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레이달리오는 보시는 것처럼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기업들, 중국 기업들을 매수를 했다라면 마이클 버리는 중국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다. 특히 엔비디아 풋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최근에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 2주일 사이에 다시 주가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이클 버리가 1분기에 풋을 했으니까 이 정도 시기라고 한다면 최근 하락장에서 풋옵션을 행사했다면 돈을 벌긴 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마이클 버리의 매매 방법은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어서 그냥 참고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아크인베스트도 매매 내역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표시해드린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제가 스터디 클럽에서 밀착 관리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템퍼스 AI,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모두 2025년 들어와서 제가 신규로 제 밀착 관리 종목을 편입시켰던 종목이고 노란색은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디어앤코라는 회사는 농업계의 테슬라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농기계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농장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어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이런 농기계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기프트랩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 쪽 카테고리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인프라 다음에 먹거리가 될 만한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한다면 위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여기 기프트랩 같은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다뤘지만 AI를 활용해서 어떤 신약 개발, 임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 하락장에서 주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저점일 때가 한 40불이었고 지금 68불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제가 이제 밀착 관리하는 기업이니까 템퍼스 AI를 이번에 많이 매수한 걸 보고 저도 좀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참고로 평단가도 한번 볼까요? 평단가가 47.5불입니다. 지금 템퍼스 AI 주가가 62불이니까 1분기면은 아주 고점은 아니었을 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종목은 제가 밀착 관리하는 종목이라서 쭉 한번 봤어요. 지금 현재 기점으로 한번 보면 템퍼스 AI는 여기에 지금 제가 만든 규칙으로는 이제 매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상승률의 가중치라는 건데 여기서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지금은 이제 매도가 되어 있었고,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지난 주차 거에도 매도였었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였어요. 4월 17일에서 25일 이었었죠. 이때 주간 상승률로 30%, 아마 그 전주도 상승했을 거예요. 그 전주차까지 한번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제가 만든 내부적인 규칙, 여기 상승률의 가중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50% 가까이 됐다가 그 주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상승률의 가중치를 모두 소진하고 이제 매도 등급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스터디 클럽에서 설명드렸었죠.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적정 주가 대상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고 약간 근접한 수준에 있긴 합니다. 물론 제가 평가하는 내부적인 어떤 이런 수치들이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설명드렸지만 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편이긴 해요. 2025년 예상 매출 성장률이 80%나 되는데 저는 평균 성장률 25%를 준 거니까 좀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오늘 올려드렸던 자료에서 템퍼스 AI 관련 기사도 공유해 드렸었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약가 인하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헬스케어 기업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역발상으로 트럼프 약가 행정명령이 오히려 템퍼스 AI 같은 기업의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떤 논리냐면, 자, 향후 제약사들이 이제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약가 인하를 해야 되면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더 효율적인 임상시험 분석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템퍼스 AI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미루던 이 템퍼스 AI를 뭐 도입하는 그런, 그러니까 솔루션을 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이 약가 인하 행정명령이 템퍼스 AI에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약간 부담이다.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템플릿에서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는 매수할 단계는 아니고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계랑 비슷한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한 기업들 아니어도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관심 가는 기업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영상에서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의 투자 인사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서는 1년 이내에 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는 종목들의 밀착 정보들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을 활용해서 적정주가 도달 종목을 데일리 체크하고, 밀착관리 종목들의 내부자 거래가 있는지도 데일리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호재나 악재 등의 뉴스도 데일리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리포트를 요약해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체계적인 투자 루틴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MGB 파이어니어 클럽으로 오세요.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 하면 든든합니다.